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도 결국엔 개별 종목 장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 사실 개별주적인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큰 움직임을 따랐던 거는 대형주 포지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좀 밀리는 가운데도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거든요. 근데 이 때문에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순환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좀 시장의 좀 방향성이 좀 급하게 내려온 모습은 있었지만은, 오전에 일시적인 조정 이후부터 해서는 꾸준하게 좀 지수 하방 지지력을 갖추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은, 투매를 유발하거나 그리고 또 방향성을 잃는, 그리 나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개별적으로 했을 때도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방어 역할을 했었던 것들은 그래도 IT 종목군들, 전기전자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약했을 때도 전기전자 파트 쪽에서는 수급이 곧잘 잘 들어왔었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연속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했던 이 전기전자 섹터의 대장주 역할 본다라면은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했지 않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PCB 관련된 종목들,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B 업종군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로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주들 확실히 또 기운을 차리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다음 주로 옮겨볼게요.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 FOMC에 대한 결과에 상당히 좀 주목하는 시장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그 테이퍼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기 확장에 대한 시그널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소비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소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 다음 주인데요. 10일 일정에서는 중국,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1일 날에는 중국의 가장 큰 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지난다라면은 연말까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소비 지표에 대한 방향, 시장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면은 연말까지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건강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장에 대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플레에 대한 이 제동 장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소비 시즌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라는 키워드를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에 시장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다음 주에 좀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최근 이 미국 쪽에서 불었던 바람 중에 하나는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확장 국면이지만은 또 이 소비에 대한 주춤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에 대한 이슈 탈출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웠고요. 이 때문에 리스크됐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컸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급망 조달이 상당히 문제시되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문제들은 지금도 공급망 해소라든지 그리고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올해 하반기 때 반도체 공급 대책 회의라든지 주요 산업군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시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 형태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망 해소에 대한 미국의 로드맵들이 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 일부 국가에 치중되었었던
산업에 대한 좀 리스크, 불편한 시각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안에서의 투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이 공급망 대란에 대한 완화 조치, 그리고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와 함께 나온다는 거는 유통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정도면은 인프라 구축과 같은 내용들처럼 시장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신흥국 또 아시아 증시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좀 없고 수급이 부재한 것이 지금 시장의 리스크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풀어가 본다라면은 모멘텀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로 해서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환경 정책과 같은 새로운 정책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수급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환율이라든지 뭐 달러 인덱스부터 좀 바뀌는 그런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 93지수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4지수, 95지수까지의 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만 고쳐진다라면은 뭐 아시아 증시에 새롭게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선을 한번 터치하고 난 다음에는 1180원 선, 1170원 선까지 조정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특정 포인트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이제 10월 달에 힘든 시장을 경험하고 나서 11월 달에 그래도 외국인 수급들이 찾아온 때를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완화되었을 때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한 색깔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섹터별로 봤을 때 경기에서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산업군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섹터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찾아오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처럼 전차 부대와 같은 주력 산업들에 대한 수급 개선은 상당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아시아 증시 특히나 한국 증시가 그 폭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요. 방향성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소외됐지만 다음 주는 점점 더 나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했을 때는 지수는 하방 지지 테스트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신고가를 갔던 상황에 증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금리 변동을 좀 만들면서 조금 위축되는 혹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오히려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기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증시에 대한 등락폭이 미증시만큼 빠르게 뛰어가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지수의 등락폭보다는 그래도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단타 치듯이 따라가기보다는 지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들, 그러면 지수 따라갈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 경기 순환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개별주에 대한 테마주를 따라가기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우량주의 종목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우량주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새롭게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성장성과 투자가 같이 있는 산업군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려왔는데 섹터별로 본다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항상 성장성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차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도체, 전기전자와 같이 자동차까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흐름들도 찾아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좀 봤을 때 투자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소 분야도 상당히 관심거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